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여러분, 바람피운 배우자는 우리의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바람피운 배우자는 예전에 우리가 울면 같이 울고 슬퍼하고, 우리가 화내면 내 눈치를 보면서 화를 풀어주려고 했던 그 예전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바람이 났다는 것은 아예 질적으로 이 사람이 변화했다는 것이고, 겉모습만 내가 아는 그 배우자지 속마음은 이미 상간자의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피운 배우자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예전과 다르게 뭔가 거리가 느껴지고 벽이 느껴지고 내 머릿속만 혼란스러워지고요. 내가 가진 정보, 내가 가진 계획만 털리고 내가 상대방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거나 내가 상대방의 계획을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심리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는 더 없겠죠. 그래서 배우자 바람을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상담하면서도 그렇고 배우자와 대화하지 마셔라. 소통하지 마셔라. 오히려 배우자가 이야기 좀 하자고 나를 붙들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대화하자고 해도 뿌리치면서 너랑 할 얘기 없다 라고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배우자와 대화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들키지 말아야 될 거, 절대 표내지 말아야 될 것을 대화를 통해서 자꾸 들키게 되니까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요. 바람피운 배우자를 상대하면서 들키지 말아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정보입니다. 내가 증거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이 증거를 어떻게 잡았는지, 내가 상간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시시콜콜 배우자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배우자에게 너 이렇게 바람핀 거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배우자의 첫 마디가 99%는 이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뭐 내가 어쩔 건지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앞으로 그걸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블랙박스로 잡은 증거를 가지고 배우자를 추궁을 하면 배우자는 앞으로 블랙박스를 끄고 다니거나 떼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증거를 갖고 있고 이거를 배우자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진 정보를 들키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흔히 이런 거죠. 아내분이 남편 폰에 어떤 여자랑 대화하는 거를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신상은 몰라. 근데 이걸 가지고 배우자에게 가가지고 인연 누구냐고, 인연 연락처 빨리 내놓으라고, 인연 이름 내놓으라고, 얘 회사 여자야? 어디서 만났냐냐? 하면서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배우자는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때우고 앞으로는 이 여자의 신상을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를 채 잡기도 전에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통장 내역 이런 거 가지고 남편을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 이때 카페 여기 보니까는 경치 좋은 카페던데 니 혼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딱 보니까 커피 2잔 값이던데 어떤 년이랑 갔어. 나한테 빨리 실토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추궁하면 배우자가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어디 그렇던가요? 바람피운 배우자는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어떻게 하면 상간자를 보호할까? 이것 생각만 하지 절대 자기 입으로 증거 잡힌 거 이상의 인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잡을 때 그리고 이 일을 앞으로 계속 헤쳐나가면서도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정보원이 어디인지를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에게 들키면 안 되는 것은 나의 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 외도를 알고 나서 배우자에게 이제 감정적으로 막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 그지랄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 애들 생각은 안 나더냐? 너 이혼하려고 그랬냐? 너 이혼하면 우리 애들 어떻게 되겠냐? 너가 어떻게 나한테 30년 세월을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막 하소연 비슷하게 이제 분풀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털어놓고 눈물도 한 바가지 흘리니까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그 효과는 딱 그 카타르시스만큼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뭐 심지어 그 막 손목을 긋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데 이거를 보고 배우자가 막 내가 이렇게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니 내가 정말 나쁘구나, 정말 그 여자랑 헤어져야겠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라고 반성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감정 표현을 하면 바람난 배우자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여자가 이렇게 내가 바람 피웠다고 철철 우는 걸 보니까 얘 아직 나 사랑하는구나, 얘 나 없으면 못 살겠구나, 이혼 못 하겠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습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내가 감정 표현을 해봐야 오히려 우습게 알고 얕보이기만 할 뿐 절대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들키면 안 되는 것은 나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내 약점을 스스로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 약점은 내가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우자가 바람난 이 상황에 두려워하는 거는 뭘까요? 배우자가 집 나가는 거, 배우자가 생활비 끊는 거, 배우자가 이혼 소장 날리고 이혼하자고 난리 치는 거, 우리 애들이 알게 되는 거, 동네에 소문나는 거, 이런 게 되게 두려운 거잖아요. 이 두려운 것을 두렵다고 배우자에게 티를 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두렵지 않은 척, 담대한 척 해야 되는 거죠. 배우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탁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를 협박질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되게 순수한 분들은 이게 배우자가 나를 협박하는구나 라고조차 생각을 못하고 배우자가 하는 말을 다 믿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거 네가 상간녀 소송하면 내 직장에 알려지게 될 텐데 직장에 알려주면 나 직장 잘리잖아. 그러면 나 생활비 너 못 줄 거 아니야. 너 우리 애들 셋이나 되는데 얘네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상간녀 소송하면 안 돼.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다든지 그년 남편이 걔 남편 완전 조폭이야. 그년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되겠니? 그년 남편이 우리 집에 와서 때려 부시고 나 멱살 잡고 우리 애들 보는 데서 난리 치고 아우 그 꼴 벌어지면 어떡하니? 야 우리 이사도 못 가는데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데 제발 그만해라. 애들 생각해서 네가 좀 참아라. 오히려 바람피운 남편이 우리를 생각해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역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나를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 척 하면서 이렇게 어떤 말을 하면 한 번쯤 다시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티를 내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게 두렵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내가 헤쳐나갈 수 있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바람피운 배우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면요. 나가지 마 제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너 나가봐. 그년 어떻게 되는지. 너 나가는 순간 내가 그년 집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야 되고, 월급을 끊으면 너 당장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까지 생활비 300만 원 입금하지 않으면 내가 월요일 아침 9시에 네 회사로 가서 들어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협박과 경고를 해서 배우자의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렵더라도 두려움을 숨기고 두렵지 않은 척하고 실제로 내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내가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계획입니다.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나의 계획을 주절주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배우자를 경고하셔라, 상간자를 경고하셔라 하니까 경고를 하지 않고 계획을 주절주절 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경고랑 계획 유출은 다른 거죠. 경고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짧고 간결하게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고, 계획 유출은 아주 만연하게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막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말로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겁이 나지 않습니다. 미리 경고한 거에 대해서 미리 다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두렵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소롭게 느껴지겠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정보전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적군에게 어떤 것을 할지 미리 알려주는 그런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진 계획을 숨기고 첩보전을 벌인다 생각을 하시고 행동은 빨리빨리 하되 입은 무겁게 꽉 닫아두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겠죠. 너 앞으로 그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면 내가 그년 회사로 가서 개박살 낼 거야 라고 경고를 해놓고서는 얘네가 또 붙은 걸 알고도 회사로 가려고 막상 생각을 하니까 못 가겠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경고를 하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상대방이 나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내가 대화를 피하면서 나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하자,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말을 아끼고 오히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야 내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참 바람난 배우자는 어디 학원에서 배운 것처럼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처럼 우리를 대하는데요. 우리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천성적으로 착하다 보니까 배우자를 대할 때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를 못해서 맨날 당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천적으로라도 내가 이런 좀비 같은 이런 미친 인간을 대하려면 나도 똑같이 이렇게 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완전 소시오패스다. 나는 완전 나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배우자를 대할 때 마음가짐은 나는 이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하는 검사다, 경찰이다, 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 사람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 흉악범을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되도록 말을 섞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고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고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